한글 맞춤법 기본 원리.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걸 시험하게 해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뭘 알아야 되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랑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게 뭔 말이냐를 알아야 되겠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즉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구름, 나무, 하늘, 달리다, 달리고, 달리는, 달려서는 지금 쓰는 거랑 표기랑 발음이 똑같아. 즉 소리와 표기가 일치한다. 그럼 얘를 뭐라면 소리대로 적는 걸 우리는 표음주의라고 한다. 즉 표기를 할 때 음을 적는 거야, 그지? 표준어 발음을 형태대로 적는 거. 그런데 모든 걸 다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모든 걸 다 발음 나는 대로 적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그러다 보면 너네가 쓸 때는 좋겠지. 맞춤법 받아쓰기 할 때는 발음 나는 대로 쓰면 되지만. 하지만 얘를 만약에 이렇게 안 쓰고 발음 나는 대로 꽃이, 꽃나무, 늙고, 늙지, 늙는이라고 쓰면 이게 만약에 책에 교과서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봐봐. 그러면 그 문장이 이게 뭐지? 늙지? 늙지가 뭐지? 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법에 맞도록 써야 되는 겁니다. 즉 발음 나는 대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즉 의미를 살려서 의미 중심적으로 표기하는 거 표의주기. 뭐 하려고?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그래서 뭐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즉 원형 밝혀 적는 게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대로 적는 건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당연히 쓰기 편하겠죠. 우리 맨날 받아쓰기 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 그지? 하지만 같은 단어라도 발음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기 때문에 의미 파악이 어렵고 우리 책을 읽을 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누가 텍스트를 보냈어. 나 짜장면 시켜서 먹어야지 하며 짜장면을 주문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뜨거운 것을 시켜서 먹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시키다라는 의미인 건지 주문을 하다 시키다라는 의미인 건지 뭐 발음 나는 대로만 적어가지고는 의미 파악을 하기가 힘들다. 텍스트를 주고받을 때라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는 형태로 소리를 밝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 파악이 쉬워요. 그리고 하지만 너네가 그게 어려운 거잖아. 실제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열심히 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에서 소리에 관한 것. 그럼 된소리 되기가 있는데요. 된소리가 되는데 모든 된소리 되는 걸 다 표기에 발음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걸 표기에 발음하고 반영하고 어떤 건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어원을 맞춰서 적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된소리가 나는데 까닭 없이가 나는 된소리는 어쨌든 된소리로 적어줄 거거든요. 그 까닭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된소리 되기 환경에서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된소리가 된 건지 우리가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까닭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 발음을 하라고 했더니 너네가 발음이 먼저인 거야? 사실 글자가 먼저인 거야? 발음이 먼저인 거잖아. 그치? 나중에 글자가 생긴 거잖아. 그럼 사람들이 발음한 거를 나중에 여기 문법에 맞게 글자를 적어야 되는데 소쩍새 사람들이 어깨, 오빠 이거는 그냥 오빠를 오빠라고 하더래. 어깨를 어깨라고 하더래. 그럼 얘가 원래 다른 단어였는데 된소리 되기가 된 과정에서 어깨가 된 건지, 원래 얘도 오빠도 오바였는데 뭐 무슨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오빠가 된 건지,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두 모음 사이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면 우리는 그 된소리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한마디로 두 모음 사이에서 난다는 얘기는 앞에 말은 받침 없이 끝나고요. 그지? 지가 앞에 말이 받침 없이 끝난다는 말이 사실 두 모음 사이에서 끼어있는 소리인 거지. 그지? 그래서 소쩍새 어깨도 앞에 말이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끝나지. 그 다음에 얘 모음 사이 있지. 그지? 이렇게 모음 사이에 끼어있는 된소리는 얘는 까닭이 없이 난다면 그대로 표기를 적어줍니다.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따금. 그지? 그 다음에 나라, 마음, 울림소리지. 그지? 울림소리 뒤에서 된소리가 나요. 이것도 다 표기에 반영한다. 그래서 산뜻하다, 잔뜩, 살짝 얘도 지금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응이지. 그지? 울림소리 뒤에서 된소리가 난다. 그럼 다 표기에 반영을 해서 된소리를 적습니다. 그런데 나라, 마음 이외에 기읍하고 비읍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대. 국수, 깍두기. 우리 표기할 이거 발음할 때는 국수입니다. 그지? 국수, 깍두기, 딱지, 싹둑 되는 거야. 법석 되는 거야. 갑자기 되는 거야. 몹시야. 그런데 얘네들은 우리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단 말이야. 그지? 몹시라고 안 적는단 말이야. 갑자기라고 안 적어. 그럴 경우에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즉 표기에 반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된소리 난다 하더라도 표기에 반영 안 해. 그러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야. 얘는 씁쓸하네 할 때 얘는 지금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지. 이럴 때는 뒤에가 된소리가 내 받침이 비읍 받침에도 불구하고 뒤에가 된소리로 나는데 얘는 음절이 되게 유사해요. 그지? 그럴 경우에는 뒤에 있는 시옷은 된소리 나는 거 반영을 해서 표기에 쓴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그래서 왜 법석은 법석이라고 적고 씁쓸은 그냥 씁쓸이라고 안 적고 씁쓸이라고 적는지 알겠지? 얘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기 때문에 된소리가 나는 경우는 된소리 적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된소리를 표기 안 한다는 거야.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건 쉽죠. 우리 한자음에서 단어의 모두 셋 다 한자음입니다. 단어의 첫머리에 뇨, 뉴, 니, 그 다음에 랴, 려, 례, 료,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두음 법칙에 따라서 다 걔네들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니은 소리 안 내고요. 리을 소리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럼 이거를 우리는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근데 얘는 지금 라라레라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니은으로 발음하기 바꾸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두음 법칙 하는데 발음이 어려워서 리 하면 발음이 어렵다는 얘기야. 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 원래 이씨도 오얀 리잖아. 원래 리야. 리 머시기라고 발음해야 되잖아. 근데 두음 법칙 때문에 맞아요. 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린이도 그렇잖아. 그지? 너는 원래 리우 근데 버들 리우잖아. 근데 우리 할머니는 버들 류시였거든. 근데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썼어. 유로 썼어. 류로 안 썼어. 그 유현진도 류현진이지. 그지? 유현진 아니지. 그거는 뭐 그냥 가문에 따라 선택하는 건가? 근데 우리 할머니는 유씨가 더 있지. 유씨 모르겠어. 그건 선택인 것 같아. 유씨가 많은데 응. 그 발음하기 어렵다 다들 바쁜데. 아 류씨가 유씨로 바꾼대? 네. 유치. 근데 또 아까 때 류씨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 니을이? 나는 할머니 유씨보다는 류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유로 하면은 그 이름 지을 때 불편하고 유가 훨씬. 뭐야 근데 아린이 이름 너무 이쁘지 않아? 류 아린 이쁘지 않아? 아 근데 선생님 발음하기 힘들다. 선생님도 발음혀가 아니 선생님 말고 내가 발음이 안 된다고. 경상도 사람인데 류 발음이 어렵네. 많이 어렵네. 자, 우리 한자어는요 기본적으로 니은으로 시작하거나 리을로 시작하는 기본 단어들이 많은데 너네가 한자의 원래 음을 모르면 얘가 두음 법칙이 적용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라. 그지? 자, 여기서 만약에 연세는 너네가 그래도 알지. 1년, 2년 할 때는 니은이니까. 그러니까 연세는 두음 법칙. 그 다음에 묘소 할 때 요소. 그 다음에 유대 할 때 유. 이렇게 다 원래 기본 음이 년이고 양이고 력사다라는 걸 알아야 얘네들을 봤을 때 얘네들이 두음 법칙이네를 아는데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틈틈이 한번 볼게요. 얘가 두음 법칙이 일어났는데 용도 원래 용인 거잖아. 그지? 그런데 두음 법칙이 일어나서 용이 됐다. 근데 이거는 그냥 너네가 상식으로 아는데 너네가 뭐를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자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는 두음 법칙 적용 안 해서 본음대로 적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합성어가 되거나 파생어가 될 때는 우리가 얘 발음을 마치 두음처럼 발음해. 신여성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신여성, 공연불, 남존, 여비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마치 두음인 것처럼 발음을 해서 얘는 발음하기 쉽게 두음이 아니지만 지금 첫 음절에 저 한자가 온 건 아니지만 얘 두음 법칙 적용을 시켜서 니은 받침, 니은 발음 안 하고 리을 받침, 리은 발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 그러니까 얘를 신라권 이렇게 안 하고 실나권, 중노동, 부화내동 이렇게 약간 띄워서 발음하기 때문에 마치 얘가 두음인 것처럼 발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된다. 어떤 경우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일 때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더라. 근데 의존명사로 사용될 때는 뭐 10년, 1년 할 때 얘도 두음이 있는데 선생님 얘는 처음 있는데 왜 얘는 연이라고 안 해요? 자 이거 의존명사로 앞에 거 꾸미면 맞는데 얘네들은 뭐 또 본음대로 적어서 두음 법칙 적용 안 되죠. 됐지? 그 다음에 렬하고 률 표기 맨날 헷갈리지 그지? 자 렬하고 률이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는 다 본음대로 적는데 어떤 경우 모음이나 앞에가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는 뭐 두음 법칙에 따라서 두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과 율이 된다더라. 이런 건 기억해 놓으면 너네 시청률 어떻게 적고 시청률은 뭐라고 적어야 돼? 시청률은 률이야 율이야? 율. 그치.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형태에 관한 것, 어간과 어미. 여기도 너네가 어간이 뭔지 알아야 되고 어미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어간과 어미는 용언에서 활용을 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기본 원칙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해서 적는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는다라고 할 때 이 발음은 먹는다인데 얘가 어간이고 뒤에가 어미야. 그래서 어간하고 어미는 발음이 이렇게 되지만 얘 그래 이렇게 적지 않고 반드시 구별을 해서 먹이라는 어간의 형태를 반드시 밝힌다더라. 얘는 뭐 어떻게 한다? 어간의 형태를,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 그 다음에 종결형 어미에서는 우리가 발음이 다 거의 다 요가 돼요. 안녕하세요구나. 아니야, 이 사례가 뒤에 있어. 그 뒤에다 조금 이따 다시 해줄게. 연결형이랑 요는 요거 문제 나오거든. 요건 좀 이따 다시 해줄게. 뒤에 나와, 다 설명. 자, 그런데 아까 용언의 어간거미는 구별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어. 어떤 경우? 용언이 두 개가 결합돼서 하나의 단어가 됐는데 걔가 원래 어원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늘어나다 같은 경우는 늘다, 나다 하고 합쳐졌는데 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유지가 되거든요. 뭐든지 걔 어원의 의미가 유지가 되면 그 어원을 밝혀서 발음 나는 대로 적지 않고 그 어원을 밝혀서 늘어나다라고 적는다는 얘기야. 뭐라고 안 적는다고요? 늘어나다라고 적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넘어지다도 넘다라는 이 의미가 유지되기 때문에 넘어지다라고 적는 게 아니라 넘다라는 이 어원을 밝혀서 적어요. 그런데 이미 들다 할 때 이게 들다라는 의미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성화가 됐어. 그러니까 어원이랑 멀어졌으니까 얘 어원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나는 대로 적은 거야.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러지도 마찬가지야. 이 쓸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한다?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 즉, 걔 원래 형태의 의미가 살아있으면 원형을 밝혀졌고 의미가 드러나지 않으면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 즉, 본뜻에서 멀어지면 소리 나는 대로, 본뜻이 유지되고 있어. 그럼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그래야지 그 본뜻의 의미가 살아있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여기 앞에서 했었던 거예요. 자, 오하고 요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기본적으로 종결음일 때의 오는 발음은 다 사실은 요로 발음 나지만 이요 할 때 종결형은 다 오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과요, 저것은 딸기요. 자, 연결어미는 요고요. 종결어미는 오다. 자, 끝날 때는 오. 그런데 선생님 요라고 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미가 아니에요.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해서 보조사라 그랬어. 반말에다가 해여체를 쓰기 위해서 조사를 쓴 거야. 아닌데 요, 그런데 요, 싫은데 요. 거기에 붙어있는 요는 종결어미가 아닙니다. 즉 높임을 나타내기 위한 요 보조사 요다. 보조사 요는 요다. 그런데 종결어미는 발음은 이요라고 발음 난다 하더라도 쓸 때는 오라고 쓴다. 됐죠? 그다음에 연결어미는 오. 됐지? 보조사는 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문제 안 나왔던 것 같고 얘도 안 나왔고 여기 이거 여기까지 다 포함이야. 시험이 지금 요 부분 시험 나와.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자, 이제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된 말이 있어. 자, 전미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사하고 부사를 만든 다양한 전미사가 있는데 일반적인 명사형 전미사는 이가 음이 붙이면 명사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전미사야. 그래서 길, 이, 깊이, 높이, 먹이, 그다음 걸음, 믿음, 얼음. 자, 일반적으로 이나 음을 붙여가지고 명사로 된 파생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형을 밝혀 적는단 말은 뭐예요? 발음 나는 대로 안 적고 길이라는 길자의 의미가 살아있도록 뭐라고 안 적는다는 얘기야? 길이라고 안 적고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일반적인 접사가 붙었어. 이하고 음이. 그지? 근데 그렇지 않은 이나 음 말고 다른 접사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용언의 어간에 이하고 음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이거 전미사 너네 잘 몰라. 이게 명사형 전미사인지 너네가 잘 몰라. 그래서 이 명사형 전미사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이하고 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도르이도 이거 전미사래. 이 도르이인 거야. 이 도르이 할 때 목 도르이인 거야. 얘는 다른 거다. 미안. 얘는 목도리 다른 말이야. 요거는 설명할지 조금 이따 갈게. 요거 밑에로 할게. 자, 여기는 자 이하고 음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다음에 넘다가 넘어가 됐고요. 그다음 그다음에 마개가 에라는 전미사 붙었어요. 그다음 마중은 마에다가 웅이라는 전미사 붙었어. 무덤은 묻다에다가 엄이라는 전미사 붙었어.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지. 그래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뭐 우리 일반적인 어떤 전미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것이 아니라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됐고 그 다음에 자, 요건 지금 뭐에 대한 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하고 음이 붙으면 일반적으로 명사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는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가 있다더라. 어떤 경우인데요? 걸음은 우리 걸다 할 때 걸의 원래 원형의 뜻이 안 사라져 있는 거야. 우리 이건 하나하나 걸음할 때는 걷다라는 의미가 사라져 있는데 여기서 이 걸음은 우리 비료에 있는 걸음은 원형의 의미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즉 원형에서 의미가 멀어지면 얘는 발음 나는 대로. 자, 그 다음에 노름도 마찬가지야. 이 놀다인데 놀다 할 때 놀자지만 이 노름은 도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원래의 의미랑 멀어졌다. 그래서 뭐 발음 나는 대로 발음 나는 대로 적어준다는 얘기야. 됐죠? 자, 걔 이하고 일반적으로 이하고 임을 넣어서 명사가 되면 원형을 밝혀서 적지만 원래 의미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걔는 발음 나는 되는 적입니다. 그다음 이하고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요. 접사가 들어가면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발음 나는 원형대로 밝히는 게 아니라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 네,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이하고 히가 들어가서 부사가 돼. 얘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다음에 전미사가 붙어서 뭐 이 명사에다가 일이 붙어서 부사나 또 명사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 원형을 밝혀줬고요. 그다음 또 이 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왔어. 그러면 파생어가 됐다.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 해당되는 거 너네가 좀 기억하면 좋겠네. 자, 간간 명사에다가 이, 낱낱 명사에다가 이, 샅샅 플러스 이 이렇게 그 명사에다가 이를 더해서 부사나 명사가 되면 원형을 밝혀줬고 그렇지 않고 이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있어요. 앙, 그다음에 악선이, 아지, 아리, 웅, 어,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다. 얘는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선생님 좀 양이 좀 많이 많은데 이거 사이시옷 해야 돼. 사이시옷 해야 돼. 사이시옷이 문제 나와. 이걸 시험 봐서 지금 바로 맞히면 그건 좀 아니야. 문법 두 문제인데 사이시옷 나와. 사이시옷 같이 봐. 두 문제예요? 그래, 너네 주간 테스트 문법 2개잖아. 네 개. 다섯 왜 문제였어요. 선생님 솔직히 이거 문법 배제해 주셔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하고 있잖아. 근데 이걸 설명을 듣고 바로 하는 거는 좀 황면쌤은 안 그래도 지금 효과가 너무 빨라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았겠어? 미안해. 야, 너네 문법 하나, 두 개밖에 없어. 진짜요? 기영님 이거랑 OX 있잖아요. 네, 이거 OX 없어. 선생님 OX가 없어요. 선생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끄러. 그랑 같냐고. 없어. 예전에 숫자 OX가 없어. 있으면 테스트 안 보겠습니다. 아니 없어. 두 문제밖에 없어. 자, 사이시옷 봅시다. 사이시옷은 우리가 의문이 첨가가 되는 건데 우리 의문 변동에서 크게 제일 처음에 교체가 있고, 그지? 그다음에 첨가 나중에 해야지. 교체. 그다음에 탈락. 축이야. 그다음에 축약. 이 세 가지는 내가 발음하기 편하도록, 그지? 의문이 변동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축약이 된단 말이야. 이건 뭐 하기 위한 거야? 발음의 경제성 때문이야. 그런데 의문이 첨가가 된다는 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의문을 내가 발음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제 안 해야 되는 걸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발음의 경제성이랑 상관이 없는 의문 변동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이따 설명해 볼게. 일단 사이시옷이라는 건 의문이 첨가가 됐는데 어떤 의문이 첨가가 되냐면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그다음에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혹은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 되기라는 의문 법칙이랑 상관이 없이 갑자기 까닭없이 된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 된소리 되기랑 상관이 없는데 근데 어떤 경우 전제가 있어. 이 모든 것의 전제는 합성어일 때입니다. 어떤 합성어?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거나 혹은 둘 중에 하나가 우리말이 들어가 있는 합성어일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는데 뒷말이 첫 소리가 된소리가 돼요. 우리 그럼 이건 된소리 되기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너네 학교에서는 사이소리 현상에서 된소리가 되는 거랑 된소리 현상이랑 구분하는 문제 나온단 말이야. 된소리는 규칙이 있어. 앞에 받침이 있어야지 뒤에 된소리가 되거든. 얘는 앞에 개가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끝나는데 뒤에 있는 소리가
된소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로 보냐면 의문이 첨가가 됐다. 그런데 이 의문을 첨가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얘를 된소리가 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그냥 통일이야. 의문 첨가는 그냥 사이 시옷으로 통일합니다. 어떤 의문이 된소리가 되든 니은이 첨가가 되든 니은이 첨가가 되든 우리는 이거 된소리를 뭔가 사이 시옷이라는 사이에 소리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통일 시옷을 집어넣자는 얘기야. 예를 들면 바다 플러스 가가 됐어요. 순우리말 나기 순우리말이야. 근데 우리 이걸 발음할 때 바다가라고 발음 안 하잖아. 그지? 어떻게 발음해? 바닷가가 되는 거야. 근데 앞말에 받침이 없는데 뒤에 있는 애가 뜬금없이 된소리가 된 거지. 뒤에 앞에 애가 받침이 없는데 왜 얘가 된소리 되는 거야? 이거 의문 첨가라고 의문학자들이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바닷가에다가 시옷을 넣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야. 바닷가라고 발음하니까 표기를 할 때 바다가라고 써야 되나 바닷가라고 써야 되나 모르겠네 라고 할 경우는 그래 이게 지금 된소리 되기 현상이 아닌데도 뒤에 앞에 받침이 없는데 뒤에 게 뭐가 됐어? 된소리가 됐어. 그리고 바다 플러스 가라는 합성어네. 그러면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네. 그러니까 우리 표기할 때 뭐하고 사이소리 현상인 시옷을 적자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된소리가 되던지. 그 다음에 뒷말이 첫 소리에 니은하고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비하고 물은 비물이라고 안 해. 비물이라고 하면 비물이 뭐야? 물이 아니란 얘기인가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 비 플러스 물, 비로 되어 있는 물은 뭐라고 발음하는데? 빗물. 그럼 표기를 해보면 그래 어떤 의문이 생겼어. 니은이라는 소리가 생겼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표기를 빗물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의문이 첨가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합성할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사이시옷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기할 때를 빗물이라고 표기를 한다. 그 다음에 뒷말이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도 있다. 깨하고 잎을 합성했더니 우리 깨잎이라고 안 합니다. 깨잎이 뭐야? 우리 뭐라고 발음해? 깻잎이라고 발음하지? 니은이 첨가가 됐네. 그런데 우리 니은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그러니 시옷으로 통일을 합시다. 됐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아까 순우리말 둘 중에 합성어에서 둘 중에 하나는 우리말이 있어야 되는데 한자어로 합성어가 생긴 둘 중에 하나가 한자인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 이것도 똑같이 된소리가 되면 전셋집 할 때 전셋집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 표기를 전셋집이라고 표기 안 하고 이건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라고 해서 시옷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뒷말이 첫 소리에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 후 플러스 날. 자, 후가 한자어고요. 날이 순우리말이야. 근데 우리 이거를 발음은 후날이라고 발음 안 하잖아. 훗날이라고 하잖아. 즉 니은이 첨가가 됐거든.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서 시옷을 더하고 그 다음에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에는 예산일 이것도 예사 플러스 일이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너네가 그런가 보다 하는 애인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항상 내신에서 이 문제가 나와. 자, 지금까지 모든 합성어의 경우 어떤 걸 전제하고 있냐면 그 합성어 두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말이 있어야 돼. 순우리말이. 즉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끼리는 어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치과도 마찬가지. 이거 발음 어떻게 해? 치과라고 하지. 앞에 자 봐봐요. 뭐가 없어요. 모음으로 끝나는데 뒤에 있는 애가 된소리가 됐어. 이거 사이소리 현상 아니에요? 근데 얘는 선생님 왜 치 안 쓰나요? 자, 한자어끼리 얘도 한자어고요. 얘도 한자어면 한자어끼리 결합할 때는 뭐 사이소리 현상이 발음상으로는 일어난다 하더라도 표기에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한자의 음가가 있어. 얘는 이 치자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마음대로 그냥 시옷이라고 치시라는 단어로 바꾸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왜냐면 얘는 한자어의 음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 6개는 그럼 왜 그러는데요? 얘네들은 워낙 많이 쓰이는 거라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옷을 집어넣자.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네 숫자도 원래는 수학할 때 숫자랑 한자를 써. 그래서 얘는 원래 뭐라고 써야 되냐면 수자라고 써야 돼. 이 수자는 사람 이름 같잖아. 근데 우리는 다 숫자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6개만 한자어끼리 합성을 했는데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사이시옷을 우리 표기를 합시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네 너무 헷갈릴 거리야. 자, 횟수도 우리 돌아올 회이기 때문에 회수야 원래는. 근데 이 회수가 뭔가 거두어들인 거랑 헷갈리잖아. 그래서 횟수를 썼고요. 그 다음에 고가는 창고입니다. 창고할 때 고야. 거기에다가 있는 간인 거야. 그지? 그래서 얘 시옷 적고요. 새방은 새를 내놓은 방인 거야. 새 플러스 방이야. 얘 시옷 넣고요. 그 다음에 차가는 차를 대놓는 주차장인 같은 거지. 그지? 주차장인 거고. 그 다음에 택가는 뭐야? 뭘 택간이라 그래? 얘는 화장실이라기보다는 그거야. 오물을 쌓아두는데, 걸음을 쌓아두는데, 퇴비를 쌓아두는데, 옛날에는 똥 모아가지고 걸음했으니까 그걸 모아두는 거를 택간이라고 한다.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됐지? 그래서 요거 6개는 내신 때 항상 나와. 다음 중 뭐 사이시옷 현상에서 일반적으로 한자 플러스 한자어는 시옷을 첨가하지 않는데 그 예외인 단어 6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이 6가지 외워서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너네가 또 뭐 이걸 헷갈려 하냐면 한자어가 뭔지 몰라서 또 이것도 몰라요. 이게 한자어가 들어가 있는 건지 순우리말이 들어가 있는 합성어인지 한자어끼리만 되어 있는 합성어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사례들은 잘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중화 테스트 볼게요. 왜 이렇게 빨라요? 바로 가야지. 네, 지금 수업을 몇 분 동안 하시는데 수업? 한 30분 했네. 20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제시 없어요. 제시? 근데 앞에 가온반도 아무도 제시 없었어. 좀 쉬웠대 이거. 거짓말. 정기평가 보고 나니까 너무 쉬웠대. 점수 나왔어요. 응? 점수 나왔어요. 지금 매기고 있으신가 보다. 안 돼. 네, 저희 오늘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아마 점수 나오는데 다 알려주지 말라는 게 원칙이야. 선생님이 저 알려줬어. 우리 반 1등만 내가 알려줄게 개인톡으로. 됐지? 개인톡으로요? 꼴찌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뭔 소리야. 꼴찌. 그냥 그럼 한 주간 괴로울 거 아니야. 다음 성적표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요. 미리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디가 섞여 있었지? 야 너네 3월 5주차 아니야? 5월 후 2주차야. 저기 이거 이것도 못 풀려가지고. 10번 그거 그 무엇이냐 서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지. 네. 그거 아니 배웠어. 서술이랑 묘사랑 대화 중에 고르면 돼. 그 세 개 중에. 네네네. 10번 서술이나 묘사나 대화 중에 그 세 개 중에 고르면 돼. 우리 했었어. 서술이랑 묘사나 대화 중에 그 세 개 중에 그 고르면 돼. 정답이 뭐예요? 모르죠. 오케이. 야 너네 감점이야 둘 다. 너 답 말해서. 이거 네. 점수 다 뺄 거야. 다른 사람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다 뺄 거라고. 점수 다 감점이라고. 너 때문에 다른 친구도 다 감점이라고. 저 못 들었는데. 저도 못 들었는데요. 저 진짜 못 들었는데. 시끄러. 그러니까 입 닫고 빨리 해. 진짜 요즘 진짜.
몇 분 남았어요? 지금 한 5분 더 시간 줘야 되나? 10분 계산을 안 했는데 아니야 10분 훨씬 5분은 지났지. 모두 골랐는데 하나 할 수 없어요. 모르겠네. 나루가 뭐예요? 응? 나루가 뭐예요? 뭐라고? 나루. 그걸 왜 물어봐?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루가 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 아 나루토 할 때 그 나루? 그 나루 빼할 때 나루. 그러니까 나루토 나루빼 할 때 그 나루지. 네, 그게 뭐예요? 쌤? 왜 문법 문제가 4개일까요? 2개밖에 없었잖아. 네 개. 네 개였어? 아 그래? 쌤 그럼 풀어요. 저 풀어요. 아, 받았다고 할 처리를 할게요. 아니 이거는 쌤이 그런 거 그냥 분명 OX 문제 있을 아니 거였는데 10, 15, 아, 이거 우와. 맞다. 이거는 15에서 18분 다 맞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하시네. 왠지 문제가 우리 반에서 95점 나왔네. 네? 95점이요? 95점이요. 맞아? 누구지? 뭐가 그렇게 잘 찍었을까? 우리 반에서 90점 한 90점대 4명인가 나왔어. 예? 이번에. 망했는데. 예준이 4명이면 90점 가능성이 있는데 4명이면 나 아니야. 나 9명이니까. 이준이 배제하니까 나 아니야. 50% 나 50%. 지금 나 지금 90점 몇 내가 개 우리 반에서 1명, 2명, 3명, 4명. 되게 50점 50점 대가 아래는요. 50점 아래는 없어요. 아 50점 아래 50점 아래 없었던 것 같아. 최저가 저죠. 여기다. 최저가 너지.
맞아, 나 그럴 것 같아. 근데 많이 찍었으면 찍었어. 어쩔 수 없지. 취소가 나을 수도 있어. 겠냐. 근데 4번이 많았으면 그거는 가능성이 네, 있겠네. 그거래.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우리 최저도 78이야. 최저가 78? 78. 누가 봐도 난 78. 그게 말이 돼. 그 위에가 누구 몇 점이에요? 78 위에. 78. 그날에 바로 90. 최저는 바로 89. 아 91. 아 선생님 잘못 봤나? 아니구나. 아니 다른 78인 거 거는 같은데. 착각하셨나 봐. 느낌상 내가 78. 근데 나일 수도 있어. 네, 저 78이죠. 아니 빨리 해. 이제 걷는다. 거의 선생님 이거 문법 문제다 맞게 해주시는 건가요? 응? 문법 문제 다 맞게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네?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그거 네 저희 풀어요. 전기차는 55분에 볼게. 저 몇 점이에요? 모르겠어. 황혜연 선생님 몇 점대라도 알려주셨는데. 모르겠어. 지금 보니까 최저가 78이 아니야. 그 밑에도 있어. 60점대도 한 명 있어. 아 예. 왠지 알 거. 진짜 배우고 근데 성적표는 너네 1차 거까지 해가지고 나온다. 이거 성적 우수자는 이번 점수만 가지고 1등하고 안 뽑고 그 다음에 점수는 니네 지난번에 중간 그 1차 본 거랑 2차 본 거랑 합해서 그거 절반 평균 내지 그게 80% 들어가지. 그 다음에 과제 수행도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점수 두 개 각자 10점 10점씩 해가지고 10%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와서 등급이 나오네. 근데 저 저번에 안 맞는데. 안 보면 뭔가 모르는 거. 돈 보면 펑션 처리하는 거예요. 저 모르면서 안 보. 네, 잘하네 역시. 아, 저 몇 점이에요? 90점, 아니 80점대라도 나오면 몇 진짜 점 할 정도는 수 알려주세요. 안 네, 된대. 60점인 거 같아? 근데 78점이면 솔직히 이거 내가 화면 둘 중에 때문에 하나가 비밀스럽게 알려주지. 나 엄청 내가 많이 같이 찍었어. 숙제에다 물어봤더니 네. 알려주지 말래. 왜 알려주지? 근데 원래 다 알려주시는데요. 아, 그니까요. 알려주지 야, 말라고. 너무 원칙적이잖아요. 어디서 그런 원칙을 들으신 거? 대신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봤지. 아, 근데 뭐는 아니, 애들이 근데 아니 근데- 저는 좀 더 좋죠. 아 잠깐 잠깐. 아니 아 저 1번 잘못 시켰는데 잠깐. 세미쌤도 가요. 아니 왜 갑자기 바꾸지? 아, 근데 일본, 그 일본 뭐지? 내가 일본에 우리 반에서 90점 넘는 애들만 내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보내겠고 그럼 되겠지? 아니 가게도 그게 아니라 안 그 뭐지 90점 아닌 애들 보내주셔야죠. 왜냐면 이게 아, 또 일본 가서 그게 안 돼. 그거 안 돼. 카페에 가가지고 우리 같은 기파랑인 애한테 야 누가 너 몇 점이니 이렇게 되면 골이 아니, 아프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래도 그 주간 테스트 그 내겠는데 자, 2개라고 거짓말 1번에 4, 2에 양육권, 3에 2, 4에 x, 5x, 6, 5, 7, 5, 8x, 9x, 10은 대화. 그 다음에 11 서술자, 12에 5, 13 자물쇠, 자물쇠, 14에 x, 14x, 15x, 16x, 17 니은 미음 비읍, 18 기역 디귿, 19 1. 그다음에 20은 츠, 그, 느, 즈, 드, 으, 무, 브, 스, 르. 자, 점수 잘 좀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점수 아내가 잘 계산했는지 이거 봐. 이거 부분 적을 수 있어요. 부분 점수 뭐? 아,
아 모두 고르는 거? 당연히 없지. 모두 고르는 거 부분 점수 없지. 얘들 왜 이렇게 잘 보는 거야? 쌤 그게 잠깐만요. 저 지금 불이 너무 뜨거워요. 오! 잘 봤다. 뭐야, 왜잘 봤어? 얘들 몇 점이야? 쌤 위에 7점 잘못 쳤네. 아니야, 너가 틀린 거야. 너가 틀린 거야. 너가 틀린 거야. 너가 틀린 거야. 누가 왜? 야, 너 왜 이렇게 틀린 거야? 87인데 82. 확실해? 91점. 아, 세개 틀렸는데 82. 이럴 때는 다시 보면 안 돼. 혹시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 4점, 4점. 예준아, 어차피 이거 너 하나 5점이잖아. 8, 14, 14, 87. 87. 와, 예준이 그냥 나랑 똑같네. 87이야, 예준. 예준이 동급. 91이 어려워. 맨날 나한테 졌어. 부모님 이겼잖아. 그래요? 예준아, 과거만 보고 살 거야? 내 과거 이름 기억하지 말라는 속담이잖아. 네, 길라야. 하긴 뭐 넌 미래만 보고 사니까 빌라연을 좋아하긴 하지. 그래, 나는 과거의 일이니까 기억하면 되지. 자, 우리 이거 까먹기 전에 이거 한글 맞춤법 요것만 지난주에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우리 쉬는 거. 안 되네. 우리 9시 반에 끝내야 되잖아. 그지? 야, 근데 저희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네. 우리 과제 처음부터 가야 되네. 저 그 시간 상당히 그 모자라. 저번에 그 정기 평가할 때 그 뒤에 32페이지 꺼내 보세요. 과제 32페이지. 몇 페이지요? 32페이지. 오늘 딱책 읽기 거기까지 전까지만 다 끝내고 쉽시다. 네, 나머지 숙제로 그냥 할게요. 어? 나머지 숙제로 할게요. 누가 하면 그래서 몇 점 된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저도 몇 점. 아우 그만해. 수업 끝나고 내가 얘기해준다 그랬잖아. 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90점 넘는 친구들한테 내가 카톡 아니. 보낼게. 아니 카톡 아니야. 지금 그럼 엄마가. 아니 너 개인톡 엄마가. 지금, 너, 지금. 너 따로. 전화번호 있잖아. 따로. 그럼 선생님이 가기 전에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줄게. 됐지? 누구 90점 넘는 사람. 아예 안 돼. 아니, 그건. 근데 그러면 안 되네. 90점이 아니잖아. 그렇네. 안 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할게. 내가 모두 주겠는데 그지? 90점 안 넘는 사람들 내가 그냥 동그라미만 해서 줄게. 됐지? 그럼 모두가 다 쪽지를 받는 거야. 모두가 쪽지를 받지만 점수가 적혀있느냐 안 적혀있느냐. 내가 90점 넘어야지만 적혀있고 90점 안 넘은 친구는 쪽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개인톡으로 주세요. 아 그냥 개인톡을 그냥 개인톡으로 점수를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된대. 그래서 나 가운데 안 알려줬어. 아니 나 원래 다 알려주시는데요. 학년 아, 얘들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점수 저처럼 90점대가 아닌 사람들은 점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미준아, 네 점수 받고 충격받지 마. 근데 많이 충격받을 것 같긴 해요. 이준아, 이 정도면 끝났어. 그래. 진짜 조용해. 20점 된 거. 너 조용해. 아 응. 그렇구나. 자, 지금 너무 우울해졌다 갑자기. 60점대예요, 70점대. 몰라. 나 기억 안 나 이제. 자, 기억 안 나. 아까 얼핏 봤어. 정확하게는 안 봤고 그것만 확실하게 봤어. 우리 90점 넣은 애 4명 있는 것만 확실히 계산했어. 1등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유도심은 하지 마. 유도심은 하지 마. 자, 페이지 32페이지 볼게요. 자, 물질은 여러 가지 다른 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건 너네가 기본적으로 화학 좀 하면은 사실 지문 거의 안 읽고도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지 않아? 공통 과학에서 일단 나오는 거야? 아니면 안 다룬 거야? 저희 공통점이 안 나와요. 안 나와? 몰라. 선생님은 어쨌든 기억나.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근데 중딩 때 배웠는지. 하투 툴틀어서 저거 나온 적 나와? 그래? 하투에 나와, 하투에. 아, 그래. 저 수능 질문에서 살짝. 그래? 수능 질문이겠지 이거 아마 모의고사 나왔을 거야. 물질은 여러 가지 다른 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물질의 상이란이라고 해서 지금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그지? 우리가 보통 과학 지문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개념을 설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이렇게 개념 설명하면 이 개념 설명한 부분은 반드시 줄을 쳐놓을게요. 화학적 조성은 물론 물리적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질한 물질의 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고체, 액체, 기체의 상이 있다. 3가지 상이 있다. 자, 고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피도 일정하고요. 모양도 일정합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각각의 위치를 중심으로 서로 결합돼서 인력이 큰 거지, 그지? 고정되어 있고 액체는 부피는 일정한데 모양은 일정하지 않다. 바뀐다, 그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의 인력이 분자 위치를 고정할 만큼의 강하지 못하다. 즉 고체보다는 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액체 내부 안에서
내부를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상태. 그다음에 기체는 부피하고 모양 모두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력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분자간 평균 거리가 서로 끌어당기지 않기 때문에 힘이 가장 적기 때문에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매우 먼 상태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 물질의 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상을 구분하고 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나래 OX 해볼까요? 맞아요. X, X, X. 자, 이건 뭐가 틀렸어? 화학적 조성과 달리 물리적 상태가 일정한 게 아니라 화학적 조성도 일정하고 물리적 상태도 일정하다. 물론이란 단어가 들어갔네요. 그지? 그다음에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의 인력은 당연히 기체가 제일 작고 액체가 그다음에 고체가 인력이 가장 크다.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구분되는 물질의 상은 모두 일정한 부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정한 부피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 기체는 부피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3번은 틀렸다. 물질은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상으로 변할 수 있다더라. 즉 조건이 다르면 상도 바뀐대. 그럼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으면서 즉 화학적 변화는 하지 않아요. 근데 물질의 상만 전환이 되는 걸 상변화라고 하고, 이것도 개념을 설명하고 있네. 그래서 상변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압력은 동일하지만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 존재하는 상일 때의 물질의 높은 상, 그러니까 우리 기체가 보통 일반적으로 높은 상인 상태인 거지, 그지? 물질인 거지. 뭐보다는 우리 고체보다는, 그죠? 이러한 모든 상변화에서 물질의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즉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변하지 않지만 뭐는 변한다? 내부의 에너지는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게 상변화다. 그러면 이준이 OX. OXX. 자, 물질은 동일한 조건의 압력과 온도에서 다른 상으로 변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뭐 동일한 조건이야. 동일하면 그 상태도 있겠지.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지 다르게 바뀌겠지, 그지? 그다음에 상변화에서는 물질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적 조성의 변화가 잇따른다. 그쵸?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는단 말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잇따른다가 아니다. X.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봅시다. 너네 이 그림을 좀 헷갈리게 그려놨더라고. 자, 상평형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얘는 닫힌 개에서, 이 닫힌 개라는 건 뭐냐면 주위와 물질 교환을 하지 않나 에너지 교환만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말하는 건데,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물질의 상 변화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자. 이거는 물이다. 물의 상평형 그림인데 한번 보자. 자, 우리 고체를 어떤 상태로 갈까? 이렇게 요 부분 상태 대신 고체인 상태로 머무는 곳이고요. 그다음 액체인 상태로 머무는 곳은 요 부분인 거지. 그다음에 기체인 상태는 이 상태가 지금 기체인 상태로 존재하는 구간이다. 됐지? 그래서 지금 물은요, 고체에서 기체로도 바뀔 수 있고, 그지? 고체에서도 기체로 바뀔 수 있고, 액체에서도 기체로 바뀔 수 있고, 고체하고 액체로도 이렇게 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점, 상변화가 일어나는 점들을 모아놓은 부분을, 그지? 여기서 그 곡선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선이, 상평형 그림에서 상과 상 사이의 선들을 우리 여기를 다 상경계라고 한다. 이것도 상경계, 그다음에 상경계다. 됐지? 자, 상경계는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의 집합이 된다. 즉 여기서 평형이 이루어지는 그 집합입니다. 그지? 평형이란 더 이상 그 걔네들끼리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일시적으로 평형을 유지하는 거야. 그럼 상평형 그림에서 고체상과 액체상, 즉 고체하고 액체가 상평형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융해 곡선이라 그러고, 그치? 그 다음에 기체하고 고체가 평형을 이루는 부분을 우리는 승화 곡선이라고 하고, 그다음 액체하고 기체가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우리는 증기 압력 곡선이라고 한다. 이 부분을 증기 압력 곡선 되는 거지. 이제 이해했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준우 OX 해볼까? O X 마지막은 잘했어. 자, 온도가 0도로 고정돼 있다면 압력이 변하더라도 물은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자,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얘가 일직선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바꿀게요. 온도가 0이라고 하더라도 뭐에 따라서 압력이 높아지면 원래는 기체에 있던 상태가 액체가
액체가 고체에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액체가 되는 구간이 있는 거지. 똑같이 0도래도 뭐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물은 상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체상과 기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증기 압력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여기 승화 곡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X. 됐지? 그다음에 닫힌 계에서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행을 이룬 상태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설명을 해보자. 여기 뭐라고 상태를 볼 거냐면 기체하고 액체가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는 우리 기체하고 액체가 만나는 요 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액체가 기체로 상이 전환되는 것은 같은 온도에서도 어떻다? 그럼 왜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면 같은 온도에서도 그 안에는 액체 분자가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에너지의 지금 수치가 다 다르다고 보면 돼. 이 방에 있는 애들의 에너지 수치가 지금 다 다른 거야. 그지? 그러면 그 중에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애는 뭐가 되는데요? 분자가 증발해서 그 액체가 뭐가 되는 건데? 기체가 된다. 됐지? 그래서 액체의 분자들은 한데 묶어두는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액체 표면에는 우리도 물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증발이 되잖아. 그지? 알아서 기체가 되잖아. 그 위에 있는 표면부터. 그지? 그래서 그 액체 표면에 있는 애들은 각각 다른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큰 애들은 나 여기서 있기 싫어. 나 자유로워질래. 하고 물의 인력을 벗어나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기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력을 극복해서 증발해서 기체가 된다더라. 하지만 기체 분자들 일부는 또 반대로 기체 중에서도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떠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 나 잠시 그냥 액체로 내려앉고 싶어 하면 기체 분자들은 반대로 에너지를 잃고 응결이 되니까 액체가 된다.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기체가 된 애들이 있고 또 기체가 된 애 중에서는 나 다시 액체로 되려서 에너지를 잃고 기체가 되는 걸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의 초기에는 액체 표면을 떠나는 애들이 더 많대. 즉 기체가 되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가 돌아오는 수, 즉 기체에서 다시 액체가 되는 애보다 훨씬 많은데 계속 기체 분자가 공중에 많이 생겨요. 그러면 공중에 뭐가 높아지겠어? 기체 분자 수가 높아지니까 뭐가 높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지겠지. 우리 압력이 높아지면 액체 표면에 응결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 또한 또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초기에는 물이 기체가 많이 됐다가 걔네들이 압력이 높아지면 그 기체들이 다시 응결이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평형을 이루는 순간이 있다. 계속 증발하고 응결하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이루어지다가 특정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걔네들의 응결 속도 자체가 같아지거든요. 증발 속도랑 기체의 응결 속도가 같아지게 된다. 그러면 그게 평형인데요.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상평형. 중에서 증기 압력 곡선이 된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요 온도일 때는 요 압력일 때 상평형이 되는 거고 이 온도일 때는 이 압력일 때 상평형이 된다는 얘기야. 이 상평형이 일어나는 점들을 다 모으면 뭐가 되는데? 증기 압력 곡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4번에 OX 한번 할인해볼까? XOX. 맞아요. XOX. 자, 닫힌 계에서 온도가 같다면 액체 분자들은 모두 다른 에너지, 우리 똑같은 온도에도 지금 더위를 느끼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다는 얘기야. 모두 동일한 에너지를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닫힌 기에서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행을 이루는 상태 초기에는 아까 뭐가 더 많다 그랬다? 증발되는 분자의 수가 더 많다 그랬다. 액체가 되는 애보다. 그래서 얘도 X. 자, 한편 위 그림에서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경계를 따라 가보자. 그럼 이제는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변화를 한번 따라가보자. 고체와 기체의 상변화는 여기다. 그러면 그 따라가다가 두 선이 갑자기 이렇게 나눠지는 점이 있다. 이렇게 분기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 분기하는 지점을 뭐라 그러냐면 세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는 점이라 그런다. 즉 이 지점에서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서로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야. 우리 그거를 삼중점이라고 한다. 그것들이 공존을 한다. 그리고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경계를 따라 쭉 올라가면 뭐가 나오는데요? 임계점이 나오는데 이 임계점은 그러니까 이 임계점의 온도를 임계온도라 그러고 임계점의 압력을 임계압력이라고 한다. 이 이후에는 아무리 온도를 높이거나 아무리 압력을 낮춰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임계점에서는 두 상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상태 초임계 유체를 이 상황에서는 초임계 유체가 나머지는 다 된다더라. 됐지? 자, 그러면 정민이 해볼까? 맞아. XOX.
자, 그러면 여기서 압력을 높이면 임계점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 압력을 높이더라도 액체가 증발되지 않는 게 아니라 뭐 기체가 액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기체가 액화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삼중점에서 온도를 임계온도, 압력을 임계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임계점에서 얘 온도를 임계온도, 압력을 임계압력이라고 한다. 됐지? 자, 그리고 우리 정리를 한번 잠깐 집어넣으면 우리 여기서 뭘 배웠냐? 물질에 뭘 배웠다? 뭐에 대해서 지금 나왔다? 중심하자가 물질의 상. 자, 상변화는 모든 상변화에서는 물질에 뭐가 일어나는데요? 화학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내부에서 에너지 변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자, 고체와 액체상이 평행을 이루면 얘는 융해. 그치? 그 다음에 액체 표면의 내가 기체가 된다는 거 뭘 극복한다는 얘기야? 분자 간에 서로 끌어다니는 뭐를 극복하고? 그치, 인력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하고 뭐 사이에 액체하고 기체 사이에 상평형이 되는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증기, 압력, 곡선이라고 한다. 삼중점은 세 개의 상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공존하는 상태다. 자, 그러면 1번 나은이 몇 번 했어? 맞습니다. 자, 상변화와 개념 제시한 거 맞고요. 그림을 활용해가지고 물질의 상변화 설명한 거 맞고요. 이번에서는 상 구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압력 변화에 따라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가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그지? 그 다음에 물질이 물리적 형태에 따라 나타내는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다양한 물질 아니고 그냥 우리 물 얘기밖에 안 했잖아. 그 다음에 물질의 상과 상변화의 관련성을 설명하지도 않고요. 압력과 온도의 변화에 화학적 조성 변화, 애초 화학적 조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여기는 에너지의 변화만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X. 물질의 상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압력과 온도 사이의 상관성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화학적 변화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 에너지 변화, 상변화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현지 몇 번 했어? 2번 아니고 다른 번호. 몇 번? 4번 B 아니고 또 다른 번호 5번 맞아요. 한번 볼까? 얘는 지금 물하고 이산화탄소의 지금 차이점이잖아. 이산화탄소도 얘는 그지?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맞는 거. 일단 이산화탄소는 물에 비해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낮다. 봐. 이산화탄소는 31.1이고 압력은 73이야. 근데 우리 아까 물은 얼마였는지 알아? 370 얼마였을걸? 자, 온도가 374. 얼마고 압력이 217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낮은 거지, 그지? 1.1도 이상이면 초임계겠지. 자, 이산화탄소는 물에 비해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더 낮고 압력하고 온도도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산화탄소는 물과 달리 일반적인 대기 압력의 수준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없겠군. 자, 일반적인 대기 압력은 뭐야? 대기압이 1이잖아. 얘는 뭐의 상태밖에 없는 거야. 어떤 온도 변화가 있더라도 뭐밖에 없어? 고체하고 기체밖에 없고 액체는 1기압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그래서 2번도 맞고. 다음에 물과 이산화탄소는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 고체, 액체, 기체 중 기체가 높은 상, 자,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기체가 지금 에너지가 다 높은 상태의 상 맞는 거고요. 다음에 물은 이산화탄소와 달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와 액체 간의 평형을 이루는 압력이 낮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봐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고체와 그 상태에서 자,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같이 정비례해서 살짝 이쪽으로 기울었지, 그지? 자,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도 이렇게 가는 거고 아까 물은 반대였어.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지? 얘는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지, 그지? 온도가 올라갈수록 압력은 아이고 왜 뒤로도 되는 거야? 이상한데? 자, 그러면 온도가 지금 여기하고 여기로 올라와 봅시다, 그지? 여기 이만큼 올라갔지, 그지? 그럼 여기일 때는 압력은 요거고, 자, 그 다음 여기일 때는 압력이 이렇고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도 이렇게 같은 상태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온도가 다른 거지, 그지? 뭐가 그게 다르고 있지, 그 기울기가.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는 거 맞고요. 자, 물과 이산화탄소는 어떤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도 고체에서 기체로의 상변화가 일어날 수 없겠군. 볼까? 근데 이거는 과학적 상식적만을 봐도 야, 물은 고체에서 기체로 변할 수 있잖아. 얼음에서 기체가 되잖아. 그지? 이건 과학적 상식으로도 5번은 그냥 틀렸잖아. 그지 않아? 내가 그래프를 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고체에서 기체로 상변화, 물 가능하죠. 얼음에서 갑자기 기체가 되잖아.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도 그거 아니야? 드라이 아이스. 걔도 바로 고체에서 기체 되잖아.
그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5번 틀렸지. 근데 물론 도표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높은 상이란 압력은 동일하지만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 존재하면 걔네들은 높은 상, 그 일반적으로 기체가 높은 상의 물질이다. 그 다음에 닫힌 기에서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물질의 상변화를 나타내는 게 상평형 그림이고, 융의 곡선은 곡체랑 액체, 승화는 기체와 고체상, 증기 압력은 기체상과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거. 그러면 얘는 수치 집어넣는 거지만 그래도 적어봅시다. 217.7, 이산화탄소는 압력은 73 인계점, 그다음에 물은 온도가 374.4, 이산화탄소는 31. 자, 그다음 1기압에서 물은 고체, 액체, 기체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 이산화탄소는 아까 뭐가 없었어? 액체는 없었고 고체하고 기체 상태로만 존재했다. 그다음에 높은 상 둘 다 기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융해는 온도가 낮아지면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낮아져.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반대다. 온도 낮아지면 압력 낮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승화곡선은 얘 있고요. 그 다음 둘 다 있다. 즉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승화곡선이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3번은 4번 맞습니다. 자, C에서 E까지 가는 거잖아. 그지? 자, C에서 E까지 가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기체라 그랬어. 그 다음에 기체가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체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분자 간의 인력이 더 줄어드는 상태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지. 그지? 그 다음에 고체는 일정한 부피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원자들이 서로 결합돼서 고정되어 있어. 그 다음에 액체 일정한 부피를 가지만 모양은 일정하지 않아. 그 다음에 기체는 부피와 모양이 모두 일정하지 않고 인력이 매우 작다. 그리고 평균 거리가 고체나 기체보다 자기들끼리 더 많이 떨어져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액체의 표면에 있는 분자들 중에서 에너지가 큰 분자들 간에 인력을 극복해서 뭐가 되는 애들이 있는데 기체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증발해서요. 그죠? 그 다음에 반면에 또 기체 중에서도 걔네들이 에너지를 잃어가지고 뭐가 액체가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음결이라고 한다. 초기에는 기체가 되는 애들이 더 많아. 그러다가 기체가 많아져서 기체 압력이 높아지면 다시 액체 표면에서 음결이 일어나더라. 근데 어느 순간 기체가 되는 것과 액체가 되는 애들끼리 서로 맞춰지는 건데 그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다. 그걸 상평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시옷은 3중점이었거든. 자, 이거 정답 지민이 몇 번 했어? 몇 번 못했어? 알았어. 그러면 이준이 몇 번 했어? 2번 2번 B. 그 다음에 나래는 3번 B. 그 다음에 준우는 4번 B. 답이 없어. 맞아요. 자, 3중점은 물질이 분자 수준에서는 상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거시적으로는 걔네들이 어떻게 걔네들이 무수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고 기체에서 바뀌고 있지만 자기네들끼리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상평형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그 닫힌 계 안에서 자, 분자들의 증발 또는 음결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특정한 압력과 온도 안에서 그 속도가 같아지는 구간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중에서 3중점은 세 개의 상이 서로 평형을 이룬다. 걔네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이 속도가 맞춰져서 평형을 이루는 뿐이야. 그지?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쉬우니까 해보자. 이준이 5번. 이건 맞춰요. 2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X. 그 다음에 1번에서 우리 뒤에 거를 먼저 하자. 뒤에 거 빈칸을 먼저 채우자. 그지? 이거 하고 앞으로 다시 넘어오자. 자, 우리 이거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 그랬다. 1인칭 관찰자 시점. 나라는 아이가 너온 아저씨를 관찰했다. 1인칭 관찰자. 근데 이 인식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 나란 애가 이 아저씨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부정적이야. 왜? 자기 친구인 은표를 피난할 때 안 데리고 오고 장조카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저 아저씨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가 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평생 그 아저씨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나중에 아저씨가 죽을 때쯤에 뭐라고 한 말 때문에 그 인식이 바뀌게 된 내용이지. 그지? 얘는 나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가? 1인칭 이 내가 즉 너온 아저씨를 관찰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서술자인 나가 누구를 관찰했다고요? 너온의 아저씨. 에어컨 켰는데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네. 얘 화면이 열이 많이 나네. 얘가. 꺼요. 그치, 밑에 있는 화면보다 더 큰 거야? 그렇지 않은데 얘 열 되게 많이 나네. 그러니까 여름에 여기 이 꺼요.
얘를 끄라고? 네. 얘를 끄면 이제 수업을 이제 안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네. 야 거기에 선생님이 낚일 것 같아? 아주 그냥 까불고 있어. 혹시 몰라서 어? 이준이 그럴 것 같아. 선생님이 좋은 생각이 하고 이거 끌 것 같았어? 네. 자, 그 다음에 1부분에 드러난 내 자식을 사지에 뿌리치고 조카 자식을 구해내서 공부시킨다. 그게 그대 위대한 일일까? 나는 그의 당당함에 압도된 채 속으론 언제고 그의 위대성이 터무니없는 가짜라는 걸 보고 말 테다. 이 아저씨 언젠가 내가 무너지는 거, 바뀌는 거 내가 본다. 이러고 아저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 계속 가지고 있었다. 결국 이래서 나는 아저씨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다? 그게 이제 한번 자기 아들을 대신 자기 집 증손, 장손을 데리고 온 것 자체가 가부장적인 가치관이야. 우리 집안의 걔가 제일 중요하지라는 게 가부장적 가치관이야. 근데 그것을 나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작품은 시대적 상황이 있어요. 한국 전쟁이 휴전이 되면서 뭐가 그어졌어? 휴전선이 그어졌다. 선생님 때 선생님 때? 우리 아빠가 50년생이야. 그딱 6.25 전쟁 때 태어났지. 근데 우리 아빠는 남쪽에 있어 놓으니까 경상도 사람이니까 거기는 군인들 안 왔다 그러던데? 경상도에 군이 왔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완전 또 부산은 아니야. 부산은 아니고 부산에서 조금 시골로 더 들어가. 응? 부산 더 깊이. 응, 그치. 부산에서 좀 더 시골이야. 네, 진짜 그 뭐지? 근데 그 얘기는 했었어. 우리 아빠는 종손은 아니거든. 우리 아빠는 막내 아들의 아들인 거고 우리 아빠 집에서 종손 있었잖아. 근데 그 종손은 군대 안 끌려가려고 땅굴 파고 있긴 있었다 그랬어.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젊은 사람을 다 끌고 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똑같이 증손이 집에 장손만은 절대 군대 가서 그때는 군대 가면 그냥 죽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6.25 전쟁 나가면. 그래서 땅굴 파고 계속 숨어 있었다 그랬어. 그 얘기는 하셨어 아빠가. 응? 밤에 이제 음식을 주겠지. 애국자가 아니시네요. 응? 애국자가 아니시네. 우리 아빠는 50년생이니까 그때 6.25 전쟁 때 응애하고 애기고 우리 아빠 말고. 애기도 전투에 네, 나가야죠.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고향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느꼈어? 자, 나는 어떤 마음? 거부하고. 미안해네. 너네 아저씨는 실천하고 있지. 나는 싫어하는 거고. 그지? 잘 질문이 좋았어. 자, 그 다음에 너오네 아저씨의 처사. 그 너오네 아저씨의 처사가 뭔데? 자기 아들이 대신 장 조카를 데리고 온 처사에 대해서, 그지? 누구를 데리고 온 거? 조카인 성표를 데려간 거. 거기에 대한 아저씨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뭐 하고 있단 말이야. 되게 자랑스러우면서 잠옷을 딸랑거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말이야 얘를 장조카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 공부시키고 그랬다라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근데 그 꼴이 나는 보기가 싫은 거지.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서도 종종 동양인 군민에서도 만나서 아저씨랑 연락이 끊긴 게 아니고 종종 만났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여전히 거들먹거리는 걸 얘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온 아저씨는 군민의 성표 함께 자기 조카를 데리고 나타나기도 했었어. 자, 그러면 이 자물쇠가 훈장처럼 달고 다녔다는 얘는 짤랑짤랑 거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의 자물쇠의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 그것이 얘는 싫은 거야. 그지? 그래서 너온 아저씨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너온 아저씨의 자부심인 거지. 그지? 이 두 가지. 자, 그러다가 자기의 자식을 모질게 뿌리치고 장 조카를 데리고 나와서 또 성종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계속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잘난 척하고 주변 사람한테 자랑을 한 거죠. 그게 자신의 내력이란 말이야. 이 자신의 내력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다? 아들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온 거? 장자. 맞아. 장 조카 성표 데리고 온 일. 성표는 무슨 말이죠? 영표. 우리 삼촌이 영표야. 설마 쌤 혹시 김영? 그러니까 봐봐, 나 공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그래서 우리 삼촌 이름이 공영표야. 0 우리 삼촌 이름은 공영표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우리 할아버지 이름 맞춰봐. 우리 할아버지는 동그라미 3개야. 우리 삼촌은 공영표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동그라미 이름이 3개야. 그러니까 공이야. 자, 그 다음에 영영이 또 동그라미로 표현했었어. 공원영. 소름이다. 바꿔야 앞뒤로 바꾸면 돼. 맞아. 우리 할아버지 이름 동그라미 3개. 와, 소름. 맞췄어. 내 생각이고 맞추는 아무도 못했는데 원영 이원영 때문에 원영이 때문에 이 이름이 너무 유명해졌네.
영원한 대박. 우리 할아버지 이름 동그라미 3개야. 외할아버지요? 야, 내가 공신데 왜 할아버지겠냐 이놈아. 그니까요. 외할아버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뭐야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말을 하나 안 하나. 외할아버지는 우리 외할아버지는 또 특이성이네. 우리 외할아버지는 굿이야. 우와. 너 할아버지 이름 모르겠다. 나 우리 할아버지 이름. 와. 외할아버지 이름 모르겠다. 모르시면 안 되죠. 그러게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왜냐면 할아버지가 오래 사셨는데 워낙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할아버지가 93살로 돌아가셨거든? 와. 응. 93살이야. 우리 엄마가 막내였어.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 엄마가 막내여가지고 우리 이모랑 우리 할머니랑 나이가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첫 번째 이모 자기 큰 언니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우리 엄마가 아직 안 태어났어. 자기 그래서 우리 엄마는 조카보다 나이가 더 어려. 조카보다 어리다. 그렇게 촌수가 옛날에는 터울이 많잖아. 그래서 막 2년에서 위에 우리 엄마 위에 막 형제 6명 있으니까 할머니가 첫째 이모가 큰 언니가 결혼도 일찍 하잖아. 막 18살, 20살 때 이렇게 하니까 큰 언니가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애를 낳았을 때도 우리 엄마가 안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자기 딸이랑 같이 애를 낳은 거지. 그지? 와. 같이 임신한 상태가 있었던 거지. 그럼 쌤 조카랑 동갑이 조카가 더 많으세요? 쌤 조카가? 우리 엄마 조카가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야. 네네네네. 그치, 엄마 조카가. 엄마 쌤 이모. 조카가 내 조카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지. 무슨 집안에서 태어나신 거지? 근데 옛날에 촌수가 그랬어. 선생님 아버지도 노무현님 우리 집안? 나 또 재밌는 얘기 더 많이 해줄게. 아버지가 노무현 어머니는 뭐지? 누구? 홍준표랑 같은 초등학교. 이거 대통령 가문인데. 아버지. 자, 그다음에 다음은 세대교체 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초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을 때는 즉 가부장적 가치관이 많았을 때는 너은 아저씨가 내가 우리 아들 대신 조카를 데리고 가지고 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면은 이제 그 어르신들 자네 대단하네 이랬지만 세대교체가 일어났단 말이야. 즉 나이살이나 먹은 이들이 어떻게 점점 줄어드니까 그치 너은 아저씨의 자랑을 들어주고 칭송할 사람도 역시나 줄었다. 그래서 얘네들 이 젊은 세대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미친 거 아니야 그 아저씨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오히려 그 비인간적인 처사에 붕괴했다는 얘기지. 그지? 나이살이나 먹은 이들은 장손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아저씨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아주 칭찬했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신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웃거나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붕괴했다. 자, 젊은이의 처운 아저씨에 대한 반응을 그래서 뭐라고 취급했냐면 징그러운 괴물로 취급했다. 하지만 아저씨가 죽기 전에 이 말을 한 거야. 그지? 근데 그만큼 가슴에 쌓여 있었다는 얘기지. 그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 들었대잖아. 이렇게. 은표했대. 은표가 아니라 자, 아저씨의 심리는 어떻겠어요? 고향에 두고 온 아들을 뭐하고 있고요? 그리워하고 있고요. 진나 그래 내가 왜 그동안 내 아들 이름 한번 제대로 안 물어봤을까? 안 불러봤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내가 내 조카 데리고 왔다는 거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우리 아들 못 데려온 것에 대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라는 얘기가 여기에 다 담겨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아까 나하고 은표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단짝인 관계였다. 그 다음에 너은 아저씨는 나에게 은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쾌감이 얻을 줄 알았지. 이 아저씨 그래 결국 죽기 전에 지 아들 내가 부를 줄 알았다. 내가 이날만 기다리길 바랬지 라고 했는데 쾌감을 얻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고 막상 아저씨가 이렇게 자기 아들을 평생 그리워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는 오히려 허망감을 느꼈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아저씨가 결국 뭐처럼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초라한 자물쇠 외롭고까지 해야 되네. 4절이니까 외롭고 초라한 자물쇠 장소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나는요 서술자이고 은표의 단짝이다. 친구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누구를 관찰하는데요? 너네 아저씨를 관찰하는 이야기다. 근데 그 아저씨가 의수되는 것들을 못마땅히 하고 있어. 너네 아저씨는 한국전쟁 당시 은표 대신 누구를 장조카 성표를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은표를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고 죽었다 불러보고 싶었던 거지. 자, 나가 친아들 두고 장조카를 데리고 피난을 한 것을 자랑하는 너은 아저씨를 뭐하고 여기는 상황이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상황이고 그것이 아저씨에 사실 비판하자면 사회적 평가 아이고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이 집안을 위해서 라는 것에 사로잡힌 인물의 비극적인 모습 결국 자기의 진심을
아저씨는 사회적인 어떤 시선 때문에 얘기를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OX를 볼게요. 1번. 자, 그러면 이거 아린이 OX 한번 해볼까? 3번. X 이거 O, O입니다. 자, 장자를 보존한 것에 대해서 아저씨가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거니까 지가 자랑스러워 하는 거지. 자부심 보여주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정민이 OX. 맞아요. OX. 자, 은표 친구였던 내가 너네 아저씨에게 반감을 가졌던 이유는 가치관에 동감한 게 아니라 반대했기 때문이겠지. 어떻게 바보장도 거 장손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릴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나은이는 1번, 2번까지만 해볼까? 5, XX 쭉쭉쭉 다 갈까? 5, XX. 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는 나와 아주머니가 허망을 느낀 것이 아니라 나만, 아주머니는 허망 안 느꼈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그는 외롭고 초라한 자불새 장소에 지나지 않았다. 인식 변화 일어났지. 예전에는 아저씨가 되게 거들먹거리는 부정적인 인상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공간이동 따라 서술자 교체 아닙니다. 계속해서 1인칭 관찰자입니다. 그 다음에 배은망덕이란 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건데 그런 얘기 아니기 때문에 5번도 틀린 거지. 그지? 그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46페이지. 자, 윗글에 이것만 하고 쉬나? 아니 문법 해야지 우리. 문법 과제 확인해야지. 문법 과제가 없었잖아요. 아니 지금 빨리 풀게. 아니야? 그냥 시간이 숙제로 너무 할까? 힘드시는데요? 그치? 그래. 자, 그러면 1번 윗글의 서술장의 특징. 이거 현지 안 풀었어? 아, 이거 숙제였어. 자, 그러면 누가 할래? 예준이. 3번. DX. 네? 3번 작중 인물인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 아니고 아저씨가 싫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1번이죠. 그래요. 1번이지. 특정 인물 누구 너오는 아저씨의 행동과 심리에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아우 또 그거 하나 틀렸다고 아주 그냥 공정하기는. 자, 공간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부분 없고요. 서술자가 작중 인물인 건 맞고요. 객관적인 인물 아니고 계속해서 아저씨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잖아. 그 아저씨의 어떤 본 모습이 드러나기를 막 바라고 있었잖아. 죽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아저씨가 자물쇠를 달고 다니며 아들 대신 장조카를 데리고 피난왔다. 그것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식 자랑을 들어주고 칭송한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어. 그 다음에 고향을 두고 온 아들을 결국에는 그리워하는 모습이 음표야라는 거지. 그지? 자, 아저씨의 행동과 심리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의 정답. 그 예준이 한 번 더 기회. 자, 2번. 1번. 1번. 자, 자물쇠는 인식이 드러나. 그래서 이 자물쇠가 초반에는 아저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었다가 나중에는 그래 초라한 아저씨의 모습이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윗글의 내용은 처음에는 자물쇠가 당당하게 걸어다녀. 그리고는 그래서 아저씨가 자물쇠를 훈장으로 여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죽기 전에 결국 누구를 불렀어요. 그지? 음표를 불렀다는 거 보고 아저씨는 그냥 훈장처럼 여기지 않았구나라고 인식 변화가 드러나고 있는 사물이 바로 자물쇠다. 그러면 3번의 정답 예준이 다시 한번 진짜 맞출 때까지. 4번. 대단하다. 제가 즉석에서 풀겠습니다. 찍었다는 말이죠, 그 말은? 아니 지금 다시 하겠다는 얘기야. 아니 시간이 없어. 3번. 자, 찍었죠? B에서 C로 인식하면서 상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 B가 뭔데? B 아저씨가 억장이 원래 B에는 뭐가 됐는데 입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뭐하고 뭐가 상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얘기. 거리가 멀어진 건 걔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지? 아저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잖아. 그래서 상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란 말이 맞다는 얘기지. 자, O, X 그 위대성이 무너지기를 바랬단 얘기야. 그러다가 아저씨에게 B의 얘기를 듣고는 그래 아저씨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구나. 그래 결국 내가 아저씨 그 얘기를 들으면 쾌감을 느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고 허망감을 느끼며 32회 만에 아저씨에 대해 그치 맞아요 직시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서야 그래 맞아 아저씨가 설마 그래 진짜 벌써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만. 자, 마지막 도전 4번 몇 번? 5번. 야, 너 다 틀린 거야 그럼 이거? 1, 2, 3, 4 다 틀린 거야? 3번 아니에요? 3번 맞습니다. 예준이 아니 저 진짜 2번은 맞았는데.
아 2번 맞았어? 잘못 말했잖아. 자 그러면 세대 교체가 들어서 자기의 자랑을 들어줄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즉 사회적 평가를 지각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저씨가 풀이 죽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다음에 너은 아저씨는 장조카를 데리고 왔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사로잡힌 인물이야. 근데 노인들은 당연히 그 부분을 존경했지만 그 가부장적 세계관은 당연히 동조하는 인물이겠지. 자, 그다음에 우리 이거 그치 단어만 해야 돼. 단어만 선생님 반만 불러줄게. 그리고 쉬는 시간 할게. 그리고 문법은 숙제로 낼게. 그래 네가 빨리 해봐. 곱기, 직시, 경망, 분수, 슬픈. 뭐? 3번이 뭐라고? 3번 뭐라고? 3번이요? 응. 결합. 결합. 그 다음에 4번? 경망. 분수. 분수. 그 다음에 슬픈 느낌. 일정하다. 기체, 액체. 뭐? 고체가 액체. 그 다음에 은결이 액체. 그 다음에 이거 대동은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거든? 그거랑 관계없는 건 3번. 그치? 얘는 이 대동하다는 건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11번에는 얘는 1번, 그 다음에 전환되는 건 교체, 극복하는 건 넘어서는 거. 14번 뭐라고? 1번. 네, 일확천금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숙제로 할게요. 과제랑 같이. 점수만.